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블렌더를 설치하는 법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렌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블렌더를 검색하거나 구글에 블렌더를 영어로 검색하게 되면은 블렌더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바로 다운로드가 나와 있죠.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로 툴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윈도우 버전의 블렌더를 4.1.1 버전의 블렌더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인스톨 할 수 있겠죠. 다른 버전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버전을 체크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렌더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스팀에서 바로 블렌더를 사용합니다. 스팀의 카테고리 안에서 검색하기 블렌더를 영어로 치면은 여기 익숙한 로고가 보이죠? 여기서 블렌더를 클릭하고 자, 여기서 블렌더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밑에 여기 아마 다운 안 하신 분들은 다운하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렌더를 다운받고 지금 사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저는 켜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용을 하게 되면은 블렌더가 바로 켜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더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블렌더를 설치하고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팀에서 블렌더를 사용할 때 장점은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이 부분 때문에 스팀에서 블렌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렌더를 실행하고 나면은 이 화면 구성과 이 화면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모델링을 생성하는 방법까지 이번 1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3D 뷰포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할 공간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 3D 공간 안에 이 3D 물체와 카메라, 라이트 등 3D의 요소들이 위치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작업도 할 수 있고 VFX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죠. 이걸 클릭했을 때 3D 뷰포트 요거를 클릭했을 때 뷰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여기는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 창인데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 프레임 키에 맞춰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위에 있는 뷰포트와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션 창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내려보면은 여기 분리되어 있는 이 중간에 마우스를 대면은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올리면은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션 컨트롤 창이 이렇게 화면을 더 크게 구성하게 되고 내리면은 이제 위에 있던 뷰포트가 더 화면을 크게 구성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UI들 중간 사이사이에 마우스를 대면은 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방금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고 3D 뷰포트로 클릭했을 때 3D 뷰포트 화면이 나왔죠.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할되어 있는 블렌더의 화면들은 전부 여기 클릭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릭했을 때 여기 위에 아까와 동일한
설정창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타임라인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UI 창들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설정창이 나오게 되고 위에는 아웃라이너, 여기는 이제 물체들의 이름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나오는 그런 창이고요. 밑에는 프로퍼티, 설정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조금 블렌더가 익숙해진다면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적합한 기능들 활성화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리포트로 바꾸게 되면은 그 화면이 리포트가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 아래쪽을 따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지금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봤고 내가 화면을 분할하거나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마우스를 이 프레임 시점 끝에 마우스를 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십자가로 바뀌게 될 거예요. 십자가로 바뀌었을 때 클릭하고 프레임 안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이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은 마우스 커서를 대고 안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UI 분할되어 있는 UI 창 아무데나 두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분할한 다음에 화면을 필요에 의해서 제어하면 되겠죠. 이 쉐이더 에디터는 이제 재질을 컨트롤하는 창인데 이런 식으로 재질 창을 켤 수도 있고 화면 뷰포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작업할 때 다양한 방향에서 모델링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상태에서 분할된 화면을 다시 합칠 때는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를 각 프레임의 꼭지점에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클릭한 다음에 프레임 바깥쪽으로 마우스 드래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화살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했던 그 프레임 창이 아래 창을 화면을 합쳐버리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나온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왼쪽을 구성하게 되겠죠. 네, 지금 화면을 분할하고 화면을 합치는 것까지 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블렌더를 켜게 되면은 설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디트에 가서 프로퍼런스를 보게 되면은 블렌더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설정들은 이 창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안에 메모리 앤 리미트 안에 언더 스텝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언더 스텝은 최대한으로 맞춰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언더 스텝 뒤로 가기에 대한 그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렉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PC가 많이 좋아졌죠.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메모리는 최대한으로 설정하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언더 스텝을 256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뒤로 가기를 할 때 뒤로 가고 있죠. 뒤로 가기를 할 때 256개의 스텝까지 세이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뷰포트 화면에 있는 물체들을 드래그해서 그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이 활성화된 물체들을 딜리트로 지워보겠습니다. 딜리트로 지우게 되면은 3D 뷰포트에서도 물체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서도 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물체를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체를 생성할 때는 여기 뷰포트 위쪽에 add가 있습니다. add가 추가한다는 거죠. 여기서 물체를 일단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쉬, 커브, 서페이스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여기서 추가해 줄 수 있으며 모델링을 할 때는 오브젝트 개념이죠. 메쉬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가장 기본적인 3D의 도형이에요. 큐브, 박스 형태의 모델링을 이렇게 생성해 보겠습니다. 모델링을 생성하면은 뷰포트 공간에 물체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조작해야 하는데요. 이 화면을 조작할 때는 크게 3가지로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면을 움직이는 겁니다. 화면을 움직일 때는 시프트를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클릭합니다. 시프트를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물체는 가만히 있지만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펜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물체는 가만히 있고 마우스의 휠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은 화면을 회전시켜서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화면을 회전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체를 크게 줌인하거나 줌인아웃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줌인이 되는 거고,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줌아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 드래그로는 세부적인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없고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줌인 줌아웃을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한 수치값 없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중심이 안 맞아서 이 화면의 중앙에 물체를 다시 맞추기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키보드에 본점 옆에 있는 슬래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중앙에다가 배치해 줍니다. 물체를 포커스를 다시 한번 세팅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D 툴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의 뷰 기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소그래픽이라는 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퍼스펙티브라는 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같은 프론트 앞면에서 보는 카메라인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구성은 퍼스펙티브 뷰로 되어 있고, 이 화면의 구성은 오소그래픽 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뷰포트를 제어하는 방법에서 오소그래픽과 퍼스펙티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퍼스펙티브 뷰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물체를 봤을 때처럼 아니면 렌즈로 물체를 보는 것처럼 왜곡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한번 퍼스펙티브 뷰와 오소그래픽 뷰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쉬 안에 있는 몽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론트 오소그래픽 뷰에서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를 왜곡이 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물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상태에서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보면은, 참고로 퍼스펙티브 뷰로 바꿀 때는 키보드 넘버패드에서 5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번을 눌렀을 때 원숭이의 지금 모양이 다르게 보이죠? 물체를 왜곡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더 많은 왜곡이 생기게 되고, 카메라를 멀리 두고 작업하게 되면은 이게 왜곡이 덜 생기고,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3D 뷰어에도 오소그래픽 뷰와 퍼스펙티브 뷰가 있고, 퍼스펙티브 뷰로 왜곡이 된 상태의 물체를 확인하고, 오소그래픽 뷰는 그 형태의 본질적인 크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퍼스펙티브 뷰는 왜 3D 뷰어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보기 때문에 왜곡된 상태의 물체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 퍼스펙티브 뷰로 이 캐릭터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항상 보던 자연스러운 뷰로 캐릭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오소그래픽 뷰로 작업을 해도 마지막에 캐릭터의 비율이나 형태를 최종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고요. 보통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델링이 완성된 후에 비율을 잡거나 형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퍼스펙티브 뷰로 캐릭터를 확인하곤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링은 3D 프린터로도 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게임 혹은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도 왜곡이 된 모델링 형태가 인게임에서 보이게 될 거고, 애니메이션에서도 애니메이션의 물체가 카메라를 통해서 왜곡이 들어간 형태로 모델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아웃풋을 낼 때 퍼스펙티브로 확인한다는 것을 알아두고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뷰, 오소그래픽 뷰, 프론트의 오소그래픽, 프론트의 퍼스펙티브 뷰로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퍼스펙티브 뷰, 오소그래픽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시 돌아가서 원래 얘기하려 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2D처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 프론트 뷰, 정 라이트 뷰, 이런 식으로 고정된 2D 뷰를 볼 때 같이 작업하기 쉽겠죠? 그 고정된 뷰를 볼 때는, 첫 번째로 그 고정된 뷰를 사용할 때는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Alt를 클릭하면 제가 지금 회전하는 뷰에서 가장 근접한 뷰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고정이라는 거는 정 프론트 뷰에 고정이 되는 거고, 하다가 측면에 가깝게, 정 측면에 가깝게 회전을 하다가 Alt를 클릭하게 되면은 정 측면의 뷰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오소그래픽으로 뷰가 바뀌게 되고, 오소그래픽 라이트 뷰를 모델링으로 사용할 때 가장 측면에 가까운 형태를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왼쪽도 마찬가지고 바텀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항상 회전하고 Alt를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뷰를 고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작업을 할 때는 이 다음 방법으로 더 고정된 뷰를 사용하실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음 방법은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단축키를 활용할 때는 살짝 회전을 시켜볼게요. 회전된 상태에서 넘버 패드 1번을 누르게 되면은 정 프론트 뷰를 보게 됩니다. 정 프론트 뷰는 1번을 누르면 되고, 정 라이트 뷰는 3번을 누르면 됩니다. 7번을 누르게 되면은 탑뷰에서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고, 9번은 뭘까요?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뷰의 반대 뷰를 보게 하는 단축키입니다. 1번 누르고 9번 누르면은 백뷰를 보는 거고, 백에서 다시 9를 누르면은 프론트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을 클릭해서 라이트 뷰를 고정한 다음에 9번을 누르면은 레프트 뷰를 볼 수 있겠죠.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1번, 3번, 7번, 9번을 활용해서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작업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넘버패드가 없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키보드 숫자 1, 왼쪽에 있는 숫자 1 옆에 물결 표시가 있죠. 그 물결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프론트, 탑뷰, 백뷰, 라이트 뷰를 뷰포트를 컨트롤하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뷰포트를 조작할 수가 있고, 혹은 에딧에서 에디트의 프레퍼런스에 들어간 다음에 인풋 안에 키보드 설정을 보시면은 여기 넘버패드가 없을 때 메인 1부터 0까지의 키를 넘버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고 X를 클릭했을 때 이제부터는 넘버패드 뿐만 아니라 키보드 위쪽에 위치한 메인 숫자 키를 눌러도 넘버패드와 똑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생성한 물체를 조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블렌더는 조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기존 3D 툴과 마찬가지로 기즈모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왼쪽에 단축키로는 T를 누르면은 이런 왼쪽에 박스 형태의 UI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브를 클릭하게 되면은 무브가 활성화되죠. 그 상태에서 물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에 기즈모가 생기게 되죠. 비교해 보면은 아까는 뭐가 없었는데 무브를 클릭할 때 기즈모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빨간 색깔 기즈모 화살표를 클릭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X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을 클릭하면은 Z축으로 움직이게 되고, 초록 색깔을 클릭하면은 Y축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3D 툴에는 X, Y, Z축이 존재합니다. 2D 같은 경우에는 X와 Y축만 배를 하고 X축이 가로, Y축이 세로를 나타내죠. 3D의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뷰가 프론트 뷰로 보면 되고, X,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가로, 그리고 Y축은 이렇게 앞, 뒤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인 Z 방향은 위와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습니다. 정 프론트로 봤을 때는 2D의 경우는 X와 Y가 존재했지만 Z, Y축으로 읽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사이에 네모난 박스가 존재합니다. 이 박스의 경우는 연두색깔 박스가 있죠. 연두색깔 박스는 연두색깔인 Y축 빼고 움직이겠다 하면은 높이와 Z축과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겠죠. 막 움직여도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 빨간 색깔은 X축을 제외하고 움직이겠죠. 높이와 깊이감을 표현하는 Y축으로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있는 로테이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도 빨간색, 초록색, 또 파란색으로 있고 하얀 색깔로 원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물체를 표현시킬 수 있는데, 빨간색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X축으로 회전시키는 기능이고, 초록 색깔은 Y축으로 회전을 시키는 기능입니다. 또 파란 색깔은 X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색 원은
X, Y, Z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뷰를 중심으로 액션이 되게 됩니다. 보고 있는 뷰를 거의 2D처럼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장점은 직관적이게 로테이트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단축키 N을 눌러보시면은 오른쪽에 트랜스폼이라고 이 물체의 로테이트, 로케이션, 그리고 스케일 정보가 나타나는 트랜스폼 정보가 나타나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 활성화한 다음에 한번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X, Y, Z축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이 X, Y, Z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제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잘 쓰지 않는 기능이긴 합니다. 스케일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아까 무브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뭔가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또 0으로 바꿔서 로테이션이 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오브젝트의 히로를 수정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스케일 기지모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아까 무브와 거의 비슷한 기지모가 나오게 됩니다. 화살표 대신에 네모난 박스로 기지모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빨간 색깔로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X축으로 스케일을 키우는 거고 Z축, Y축 스케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파란 색깔 박스를 클릭하고 스케일을 키운다면은 Z축은 빼고 스케일이 키워지겠죠. 이걸로 스케일을 키울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 정보를 보시면은 X, Y축만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X축을 빼고 초록색은 Y축을 빼고 스케일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트랜스폼을 활성화한다면은 이렇게 봤던 살표 그리고 네모난 박스 그리고 로테이션 할 때 활용했던 원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X, Y, Z를 무브하거나 로테이트하거나 스케일을 조정할 때 이 기지모 하나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트랜스폼 기지모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기지모를 활용해서 물체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단축키를 활용하여 물체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은 단축키를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기지모처럼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작업하다 보면은 더 쉽게 또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지모에도 단축키에도 익숙해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로 움직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체를 클릭하고 G키를 누르면은 아까 무브 기지모로 활용한 것처럼 물체가 움직이게 되고 R키를 누르면은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S를 누르면은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뷰 그대로 아까 기즈모에서는 하얀 색깔 원형이었죠. 보고 있는 스크린 기준으로 로테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R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축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 축으로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을 클릭하고 X를 바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X축만 활성화가 되면서 X축으로만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R, Y 하면은 Y축만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Y축으로만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R, Z, Z축으로만 회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G키를 누르고 이게 스크린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이 상태에서 X를 누르면은 X축으로만 V 누르고 Y 누르면은 Y축으로만 V, Z는 Z축으로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케일을 클릭하고 X, Y, Z를 누르면은 X축, Y축, Z축으로 스케일을 키우겠지만 분명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높이만 빼고 스케일을 키우고 싶을 때 이런 식이겠죠. 높이만 빼고 전체적인 스케일을 키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반대로 X축만 빼고 깊이감과 높이만 스케일을 키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S 클릭해서 스케일 모드로 활성화해 준 다음에 제어하고 싶지 않은 축을 Shift를 클릭한 상태로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S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Z를 누르면은 Z축만 빼고 스케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S를 누르고 Shift Y 누르면은 Y축 빼고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비단 스케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B키를 눌러서 무브를 활성화한 다음에 Shift Z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Z축만 빼고 움직이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즘으로 보면은 여기 파란색만 빼고 움직이는 요 네모난 박스의 기능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비즈모를 활용해서 물체를 움직이거나 우측키 G, R, Z를 활용해서 물체를 움직이거나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브젝트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모델링에 요소 하나하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요소라는 거는 버텍스와 엣지 그리고 페이스로 나누게 됩니다. 자, 물체를 클릭하고 여기 좌측 상단에 오브젝트 모드,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오브젝트를 해제할 수 있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물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고 있죠. 여기서 에딧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버텍스, 그리고 엣지, 페이스가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체의 요소를 수정할 수 있는 된 거고요. 자, 여기 셀렉트 모드에서 버텍스 그리고 엣지 모드, 그리고 페이스 모드도 페이스 모드 아이콘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1번 버텍스 모드를 클릭하면은 물체의 버텍스를 클릭할 수 있고, 2번 엣지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엣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1번 누르면은 버텍스, 2번은 엣지, 3번은 페이스, 이런 식으로 페이스 선택, 셀렉트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점입니다. 점. 물체에 점을 클릭할 수 있는 모드로 점을 클릭하고 비즈모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비즈모로 무브로 바꿔준 다음에 X축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체의 버텍스, 점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버텍스 모드입니다. 물체의 버텍스를 클릭하고 Y축으로 움직이면은 Y축으로 이 점이 움직이게 되면서 모델링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겠죠. 버텍스를 하나 클릭했을 때는 무브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 로테이트나 스케일을 했을 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버텍스 자체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요소 자체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없고, 이 버텍스가 회전할 수는 지금 버텍스 모드에서 버텍스를 다수 선택했을 때 물체를 버텍스를 다수 선택하는 기능은 Shift를 클릭하고
버텍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버텍스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버텍스를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개의 버텍스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의 버텍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브는 당연히 작동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다수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 선택을 한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선택한 버텍스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전의 기준점이 이 선택한 물체들의 선택한 이 버텍스의 중앙에 기준점이 생성된다는 것이고요. 이 중앙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선택했을 때는 여기 이 버텍스 사이에 기준모가 생길 거고 3개를 하면은 이 3개의 버텍스를 중앙에 기준모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 중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테이트가 작동하겠죠. 얘를 클릭하고 로테이트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로 모드를 바꾸고 스케일을 키우거나 줄일 때도 선택한 버텍스의 중앙의 기준모가 활성화되고 이 상태에서 이 중앙을 기점으로 스케일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고 또 그리고 작아지고 있죠. 다른 이제 버텍스 말고 엣지를 선택했을 때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엣지 2번을 눌러가지고 엣지를 클릭한 다음에 G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엣지가 되고 이 상태에서 X 누르면은 X축으로 Y를 누르면은 Y축 Z를 누르면은 Z축으로 엣지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로테이트 할 때는 이렇게 이 엣지의 중앙을 중심으로 로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버텍스 2개를 선택한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겠죠. 자, 버텍스 모드에서 이 2개의 버텍스를 클릭한 다음에 Q키를 눌러 움직이는 것과 엣지 모드에서 이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G키를 눌러 움직이는 것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렌더는 이렇게 버텍스를 2개 선택해서 엣지가 활성화되는 것과 엣지를 선택했을 때 버텍스가 활성화되는 것을 동일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 로테이트 하게 되면은 아까 버텍스를 2개 클릭했을 때와 똑같이 중앙을 기점으로 로테이트 할 수 있는 것이고 S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중앙에 아이콘이 지금 중앙에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킬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페이스를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텍스를 4개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로테이트 하는 것과 똑같이 작동할 것이고 엣지도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똑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봤겠지만 페이스로 클릭했을 때 이 페이스 표면이 주황색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네, 엣지 모드 2번을 클릭한 다음에 엣지 모드에서 엣지를 4개를 클릭하게 되면 이때 이 페이스도 같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는 버텍스를 클릭하게 될 때는 이렇게 버텍스 하나만 활성화되지만은 버텍스를 2개 클릭했을 때 여기 맞닿아 있는 이 엣지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상태일 때는 엣지를 선택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얘를 더 추가해서
4개의 엣지도 활성화되고 페이스 부분도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는 페이스를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이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기능을 할 때 자주 쓰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블렌더에는 이 키를 누르면은 돌출하는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이라는 기능은 예를 들어서 3번을 클릭해서 페이스 모드에서 페이스를 클릭하고 2를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출되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돌출하는 모델링을 할 때 이 기능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버텍스를 클릭하고 2를 누르면 어떨까요? 네, 이 상태에서는 텍스만 돌출되게 됩니다. 텍스가 하나 더 생기면서 일어나게 될 거고, 버텍스를 할 때는 버텍스와 버텍스를 잇는 엣지가 함께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2번 누르고 엣지 클릭한 다음에 2를 누르면 이렇게 엣지가 코드가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텍스 2개를 클릭하게 되면은 점이 튀어나올까요? 엣지가 튀어나올까요? 점을 2개 클릭해서 엣지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를 기준으로 익스트루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텍스만 2개, 텍스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엣지가 를 하게 되고, 엣지를 4개 클릭해서 혹은 버텍스를 4개 클릭해서 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버텍스를 클릭했다 하더라도 익스트루드 기능을 할 때는 페이스를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 선택할 때 주황색으로 버텍스 2개는 엣지, 그 4개는 페이스를 상위 개념을 선택해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것은 블렌더만의 좀 유일한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X나 마야는 버텍스는 버텍스, 엣지는 엣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블렌더 같은 경우는 상위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번 간단한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모델링을 지울 때는 딜리트로 지우거나 혹은 단축키 X를 눌러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거지만 물체를 지우거나 버텍스, 엣지를 지울 때 딜리트나 X를 사용하면 블렌더에서 삭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1번을 눌러서 프론트 오소그래픽 뷰를 바꾸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서 메쉬 그리고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화면을 돌려봤을 때 화면 돌리는 거는 마우스 키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되고, 화면을 돌려봤을 때 플랜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플랜을 프론트 뷰에서 확인할 수 있게 R을 클릭하고 X를 클릭해서 이렇게 X축으로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로테이션 정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정면 100% 90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0.001까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100% 90도를 맞추기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정수를 기준으로 로테이션하거나 수치를 움직일 때는 이 로테이션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5도를 기준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주면은 정확히 X축으로 90도인 물체를 회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회전해도 되고,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폼 정보에서 로테이션 X축 90을 해주면은 정확히 90도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기 단축키 N을 눌러서 여기 아이템 안에 트랜스폼 안에서 이 오브젝트의 정보를 바꿔가지고 수정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 프로퍼티 창에서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보고 물체의 속성 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체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트랜스폼과 여기 보이는 트랜스폼은 동일하고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론트 뷰에서 정사각형으로 보일 수 있게 모델링을 수정한 다음에 하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딧 모드로 모드를 바꿔야겠죠. 이렇게 이쪽에서 바꿔줄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에딧 모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단축키는 물체를 클릭하고 탭을 누르면은 바로 에딧 모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오브젝트 모드, 에딧 모드, 멀티 모드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설정창을 불러올 때는 물체를 클릭하고 컨트롤 탭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모드, 에딧 모드, 웨이트 모드, 웨이트 페인트 등 여기 있는 6가지의 모드들을 같이 불러올 수 있는 단축키로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에딧 모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에딧 모드로 바꿀 때는 탭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탭을 클릭하고 버텍스 모드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1번을 클릭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버텍스를 클릭하고 G키를 눌러서 움직여서 모델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넘버패드 1번을 눌러가지고 프론트 오소그래픽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프론트 오소그래픽, 그러니까는 Y축 앞뒤로는 이 무브 할 때 앞뒤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X와 Z축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B를 누른 다음에 버텍스를 움직일 때도 X와 Z축으로만 모델링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Shift Y를 눌러가지고 Y축을 빼고 움직이는 기능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을 클릭해서 라이트 오소그래픽 뷰로 보게 된다면은 버텍스를 클릭했을 때 버텍스를 수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축, 이렇게 빨간 축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Z와 Y축으로만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겠죠? 여기는 지금 직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번 눌러서 프론트 오소그래픽 뷰로 물체를 수정해주고요. 뷰를 맞춰주고요. 버텍스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버텍스를 수정해도 계속 네모의 형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버텍스를 추가할 때는 컨트롤 R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엣지 추가 선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노란색의 선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가까운 곳에 노란 색깔 엣지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은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이 기준점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이 다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 기준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이 함께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한번 클릭했을 때 지금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가 지금 위 아래로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위 아래로 조절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R을 누르고 엣지를 한번 클릭했을 때 지금 엣지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태는 엣지를 정확히 어디에다가 만들 건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엣지를 여기 만들고 싶으면은 원하는 위치에 만들고 싶은 곳에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실제로 제대로 여기다가 버텍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서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엣지의 정중앙, 처음에 노란 색깔 엣지가 나왔던 이 선이죠. 이 곳에다가 엣지를 그대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 움직이는 상태일 때 마우스 오른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노란색이 활성화된 것처럼 이 버텍스와 버텍스 정중앙의 지점에다가 엣지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버텍스를 만들고, 그럼 하나 둘 셋, 이 외곽선에 버텍스가 8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하트의 모양에 가깝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트의 모양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버텍스가 부족한 경우 버텍스를 추가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존재를 할 텐데, 문에 완만하게 실루엣이 표현될 수 있도록 엣지를 추가하고 버텍스를 수정하는 방안,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의 제일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3D 공간에서 모델링을 수정할 때 결국에는 이 버텍스 하나하나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버텍스를 위로 보낸다는, 물체도 이렇게 이 표면, 이 꺾여있는 표면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버텍스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버텍스의 원리를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버텍스를 수정해 봤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물체를 만들다가 버텍스를 꺾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Y축으로 제가 버텍스를 조금 이동을 했죠. 그러면 탑 뷰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꺾여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평면처럼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버텍스를 클릭하고 여기 Y축을 클릭해서 0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버텍스가 딱 0으로 가게 되겠죠. 이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0으로 바꾸고 싶어도 또 얘를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0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한 버텍스의 기준점, 이 선택한 버텍스의 가운데에 가상의 기준점이 있겠죠. 그 기준점을 0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엇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체를 텍스를 전부 다 택한 다음에 약간 지금 제가 텍스를 선택할 때 투명화 모드를 가끔씩 하고 있는데 투명화 모드의 단축키는 Alt Z입니다. 모드를 하고 전체를 클릭하면 모든 버텍스를 클릭하면 모든 페이스도 함께 활성화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까 선택했을 때 선택한 물체의 가운데에 기준점이 생긴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는 이 끝과 끝 지점 사이 어딘가에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S를 클릭해서 스케일 모드로 가고 Y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Y축으로만 스케일이 늘고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가운데쯤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그렸을 때 결국에는 이 가운데 중점에 딱 맞게 되면은 모든 버텍스들은 정확한 Y축의 동일한 위치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일자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정확히 Y축 어떠한 그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스케일을 0으로 해서 맞추면은 딱 일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0.000 수치까지 블렌더는 마우스로는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키보드 패드에서 0을 클릭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스케일이 0인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버텍스도 0.090819 Y축으로 전부 동일한 곳에 Y축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버텍스들을 다 클릭하게 됐을 때 이 모든 버텍스 중앙에 어딘가에 또 이 트랜스폼 할 때의 기준점이 생기게 될 텐데, 그 생기게 되는 기준점이 결국엔 다 모든 버텍스가 지금 Y축은 동일하겠죠. 0.090819 위치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Y축을 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얘네가 지금 평면에서 정확하게 일자로 지금 만나 있기 때문에 0으로 바꿨을 때도 모든 버텍스의 위치가 다 전부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일자가 아닌 버텍스들을 클릭하게 되고, 자, 이 세 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버텍스를 일자로 만들고 싶을 때 S 누르고, 지금 X축으로 일자가 되면은 X축으로 0이 되면은 일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이때 마우스로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0을 클릭해서 엔터 바로 누르게 되면은 버텍스의 위치가 X축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X축을 0으로 하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버텍스나 엣지 그리고 페이스를 일자로 만드는데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S를 클릭한 다음에 0을 누르게 되면은 스케일이 0인 기준으로 위치를 조정한다 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한 물체를 2배로 띄우고 싶을 때는 S를 클릭하고 눈대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대중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이 스케일 혹은 로테이트의 기준점이 여기 보시면은 수치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정확히 2인 지점에
맞춰가지고 클릭하면은 정확히 2배수로 키울 수 있겠지만 또 쉽진 않겠죠. 정확한 위치에 맞추는 게. 이럴 때 넘버패드 2를 누르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2배로 물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그 스케일에서 정확히 2배 되는 크기만큼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일단 스케일에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키를 누르고 2를 누르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X축으로 2만큼 움직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2 누르면 하고 2 누르면은 X2 하면은 X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Z Z 하면은 Z축으로 이만큼, 여기 지금 블렌더 기준점을 미터로 활성화해 놨기 때문에 이 정수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수, 블렌더는 음수의 기능도 여기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V를 누르고 넘버패드에 -2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도 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버텍스를 지금 컨트롤 R을 통해서 엣지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버텍스를 늘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 말고도 이 사이에 버텍스를 만드는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를 추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버텍스를 여기 추가하고 싶을 때 컨트롤 R을 클릭해서 엣지를 추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끼게 되겠죠. 우리는 아마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엣지를 늘려서 버텍스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모델링을 수정할 것입니다. 왜냐면 블렌더를 지금 처음 하고 3D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이 3D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사각형의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반이 아닌 부분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 이 버텍스가 4개인 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해서 버텍스를 수정하시는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버텍스를 2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 클릭하고 서브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버텍스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 한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버텍스가 4개가 아니고 5개가 되겠죠. 이런 모델링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나 셋을 보면은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어차피 버텍스 하나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루엣적으로는 비슷하게 모델링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델링을 수정하거나 모델링을 바꿀 때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컨트롤 R을 클릭했을 때 다음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 모든 사이 엣지가 추가가 될 텐데요. 이렇게 버텍스가 5개가 있을 때는 컨트롤 R을 했을 때
엣지가 추가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면은 추가가 되겠죠. 이게 왜냐면은 이 두 개의 엣지 사이에 그 다음 엣지가 뚫려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엣지에서 지금 이 엣지가 지금 뚫려 있죠. 이 엣지가 여기에 이 버텍스가 엣지가 없기 때문에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엣지의 흐름을 막아준다면은 컨트롤 R을 했을 때 엣지를 생성할 수 있겠지만은 오각형일 때는 엣지가 뚫려 있는 상태죠. 뚫려 있는 상태일 때는 컨트롤 R로 엣지를 추가할 때 또한 이렇게 문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사각형 혹은 삼각형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사각형에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제일 좋고 오각형 이상의 페이스는 만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엣지를 컨트롤 R로 추가하는 방법과 텍스를 두 개 클릭해서 서브 디바이드를 올리는 방법으로 엣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나이프를 통해서 텍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의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엣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대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 색깔 버텍스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버텍스에다가 마우스를 대게 되면은 초록 색깔의 빨간색으로 소리가 그려진 초록 색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에다가 갖다가 대면은 여기 엣지나 버텍스가 없는 페이스에 갖다가 대면은 여기 초록 색깔 점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엣지 기준에서는 엣지가 활성화되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버텍스, 엣지, 페이스 상태일 때 나이프는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페이스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버텍스가 지금 생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페이스에 하나, 엣지의 기준으로 하나, 그리고 이렇게 버텍스 기준으로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다 만들었으면은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체크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엔터를 하게 돼도 내가 지금 그려놓았던 가상의 버텍스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엣지에다가 만든 버텍스는 엣지를 중심으로 엣지에 버텍스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일자 엣지를 정확하게 바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버텍스에 만든 이 버텍스는 이 버텍스와 동일한 위치에 되겠습니다. 하나의 버텍스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페이스에 만든 것은 페이스에는 이쪽 면의 엣지만 만들었지만은 이거 하나만 만들고서는 여기 안정적이게 페이스를 만들 수가 없겠죠. 여기만 엣지가 생긴다면은 이렇게 생긴 페이스가 만들어질 텐데 3D 공간에서는 그런 페이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렌더는 이 엣지뿐만 아니라 하나의 엣지를 더 만들어 줌으로써 그래도 사각형짜리 하나, 오각형짜리 하나의 페이스를 만들어서 페이스를 분리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프의 기능은 일단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그냥 필요한 텍스를 추가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제 버텍스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텍스를 지울 때는 버텍스를 클릭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혹은 딜리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딜리트 창이 나오게 됩니다. 딜리트 창이 나왔을 때 우리는 버텍스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디솔브 버텍스와 버텍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X를 누르고 위에 있는 버텍스를 한번 지워보시면은 버텍스 기준에 있는 모든 페이스를 지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X를 지우면은 버텍스를 기준으로 두 개를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클릭하게 되면은 요 엣지, 이 버텍스의 주황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페이스를 전부 다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버텍스 엣지 페이스는 페이스의 구멍을 뚫는다, 페이스를 지워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를 하면은 버텍스 선택한 버텍스와 연관된 페이스를 지운다. 그리고 엣지인 상태에서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엣지와 관련된 페이스를 지운다. 이 엣지에 관련된 페이스는 여기 두 개겠죠. 엣지와 관련된 페이스를 지운다. 페이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를 그냥 지우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고 지워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 누르고 디솔브 버텍스를 하면은 페이스는 유지가 된 상태로 버텍스를 지워주게 되겠습니다. 이 디솔브 엣지를 하게 되면은 이 엣지가 그리고 이 엣지가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요소를 지울 때는 디솔브 버텍스, 디솔브 엣지, 그리고 디솔브 페이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을 조금 돌려놓고 지금 너무 많은 버텍스를 추가하였죠. 사실 여기 이 엣지는 하트 모양을 만들 때 그렇게 필요한 엣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엣지를 혹은 버텍스를 택해서 지워주면은 버텍스를 지울 수가 있겠죠. 지금 디솔브 버텍스를 했을 때 버텍스와 관련된 엣지들, 버텍스와 관련된 페이스는 지워지지 않았지만은 관련된 엣지는 함께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텍스를 지우는 것보다는 여기 2번 엣지 모드에서 엣지를 지우는 것이 더 깔끔하게 모델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깔끔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버텍스를 클릭한 다음에 2번을 활성화해서 엣지로 내가 선택한 버텍스의 엣지가 활성화될 거고, 이 상태에서 X를 누르고 디솔브 엣지를 클릭하면 되겠지만 사실 버텍스 모드로 클릭하는 것보다 이 엣지 모드에서 한 번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이렇게 엣지 모드에서 드래그로 엣지를 선택하는 것은 좀 복잡하고 내가 원하는 엣지만 선택하는 게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루프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루프의 기능은 내가 선택한 엣지와 이어져 있는 엣지를 한 번에 선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루프 기능을 사용할 때는 Alt를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루프하고 싶은 엣지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모든 엣지를 클릭하게 되겠죠. 이렇게 엣지를 클릭하고 X를 누르고 디솔브 엣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한번 사각형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좋은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예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엣지는 이 엣지 흐름이 균일하기 때문에 엣지를 한 번에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각형인 경우에는 엣지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엣지를 지우면 그렇게 모델링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버텍스를 합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텍스를 합칠 때는 단축키 M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텍스
버텍스, 합치고 싶은 버텍스를 클릭하고 단축키 M을 누르게 되면 머지 하는 그런 말이죠. 합치는 그 머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t 센터로 하면은 선택한 버텍스의 중앙에다가 병합하게 되는 거고, 서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배울 텐데 여기 빨간색, 하얀색으로 동그란 원이 보이시죠? 이거를 블렌더에서 기준점으로 많이 활용하는 커서, 플레임으로는 3D 커서라고 하는데 3D 커서를 기준으로 합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커서의 경우는 나중에 작업할 때 어떠한 기준점을 하는 역할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랩스도 선택한 물체의 중앙을 기준으로 콜랩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버텍스가 주황색으로 활성화되죠. 근데 버텍스를 클릭하고 다중 선택, 그러니까 Shift를 클릭하고 물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황색이 아니고 마지막에 클릭한 버텍스가 하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알려드리고 있는 게 굉장히 블렌더에서만 적용되는 블렌더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하얀색으로 체크가 되고, 이때 아까 전에는 2개만 활성화했을 때 M 때 4개만 나왔죠. 여기 by distance는 아주 가까운 버텍스 때만 합쳐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돌아가서 2개 눌렀을 때는 4개만 나왔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한 버텍스 사이에 하얀 색깔로 활성화되어 있는 버텍스가 있다면 M 키를 눌렀을 때 at first와 at last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물체에 다중 선택을 했을 때 블렌더에서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버텍스를 선택했고, 그 다음부터 이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버텍스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at last를 누르게 되면은 마지막에 클릭한 버텍스의 모든 버텍스가 합쳐지게 되겠죠. 반대로 at first 하게 되면 at first 됐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클릭한 버텍스를 기준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에딧 폴리, 오브젝트 모드가 아닌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와 엣지, 페이스를 수정하는 법과, 그리고 기본적인 그 블렌더의 에딧 모드의 개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버텍스만 움직이는 것, 아니면 버텍스를 지우는 것, 이런 식으로도 블렌더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블렌더를 2개 선택하면은 엣지가 활성화되고 4개 선택하게 됐을 때 페이스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 페이스를 활성화했을 때 페이스의 이 물체의 요소를 페이스를 기준으로 블렌더가 정의한다는, 이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초보가 굳이 알아도 될 만한 기능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심화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알아본 이 기능들을 바탕으로 크로미 모델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